자, 이번 시간에는 남자 사주에 재성이 없는 경우의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주팔자 내에 편재, 정제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아는 혈지론 이론에 대해서만 언급하자면은 지장간에 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재 사주에 해당합니다. 남자의 사주에 무재가, 즉 재성, 편재, 정제가 없을 때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죠. 왜냐하면 재성이라는 것은 곧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배우자, 이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남자 사주에 재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곧 돈이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의 인식에 내리에 많이 박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재성 지지에, 사주팔자의 지지에 재물창고라고 해가지고 진술충미 중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창고가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이 충이 되어서 계고가 되면은 재물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운이 들어올 때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벌이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쪽에 한번 볼까요? 재성은 돈이라는 것은 곧 성립이 되지 않는데, 재성은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남자에게 이성을 만나는 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운이나 대운에서 재성이라는 운이 오게 되면은 남자분에게 여자분을 만날 수 있는 운을 의미하지, 이것이 돈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내에서 있는 재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주팔자 내에 있는 재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한 운에서 들어오는 재성운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재성은 돈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재성이 희용신이 아니더라도 인성, 관성, 식상 이런 분들도 운이 오면은 큰 돈을 벌거나 부를 축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재성이 아닌데도 많은 부를 축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재성이 곧 돈이라고 한다면은 희용신이 재성인 사람들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라는 것을 곧 돈이라는 개념으로 연관지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내 행동에 대한 대가로 따라오는 일종의 부산물, 옵션에 가까운 것이지, 재성이 곧 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돈을 항상 쓰죠. 돈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은행에 넣어놓고 10년, 20년 묵혀두지는 않죠. 대부분 그 돈을 계속해서 굴리거나 투자를 하거나 빼내어 쓰게 되죠.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쓰는 것도 늘어나는 겁니다. 즉 벌어들인 만큼 쓰는 것도 늘어나는 거죠. 작게 벌면 작게 번 대로 쓰는 거고, 많이 벌면 많이 번 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일종의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재성운에 나는 많은 부를 또는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식상운이나 인성운이나 관성운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희용신운이 오면은 그런 사람들은 재성운이 아닌 운에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주팔자에 있는 즉 우리 생년월일시의 사주팔자에 있는 재성, 정제, 편재라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사주팔자에 있는 정제, 편재는 내가 임금이고, 정제, 편재는 내가 다스리는 백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정치를 하느냐, 어떻게 사람을 다루느냐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지, 남자의 경우 재성이 없을 때 연애운과 배우자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재성이 없는 경우는 앞서 영상에서 언급한 무관 여성분의 사주처럼 무재 사주 또한 여성분에 대해서 상당한 인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첫째, 무재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터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항상 친절함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여성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성분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남자가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지를 않고 오히려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상황이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친절함 또한 매너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뭐 남자분들도 무죄 사주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남자분들끼리도 서로 잘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성이 왜 친절함을 표방하고 나서느냐 하면은 재성 같은 경우에 있다는 것은 내 나라의 사주팔자에 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 다루는 방법을 아까 언급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때로는 가혹하게, 때로는 당근을 주면서, 즉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 가면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데, 재성이 없다라는 것은 채찍과 당근을 활용하지를 못하고 오로지 당근 정책만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입장에서 재성이 없는 사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남한테 퍼주는 작용을 많이 합니다. 친절함을 표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호감을 가질 수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남자분이 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자분에 대해서 일절 잔소리라든가 터치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분들이 행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즉 남자가 소유욕을 가진다, 여자에 대해서 심하게 소유욕을 가진다든가 또는 집착을 한다든가 또는 잔소리를 많이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남자분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분의 사주팔자에서 천간에 재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여자분에게 매너가 좋고 말도 잘하는 편이지만은 지지의 재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자분에게 대해서 잔소리를 조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천간에 재성이 있으면은 그나마 여자분들에게 매너도 좋고 말도 상당히 잘하고 어느 정도 유머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지지의 재성이 있게 되면은 여자분에게 유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잔소리와 질책, 질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분 사주에서 지지의 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지의 재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재성이 없는 무죄 사주가 훨씬 낫습니다. 즉 어정쩡하게 재성이 있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없는 게 낫다라는 말이죠. 예. 근데 상황을 따지고 보면은 천간에 재성이 있는 사주 같은 경우에, 남자 사주에 천간이 재성이 있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에 대한 매너도 좋고 말빨도 좋고 그 다음에 상당히 눈치도 빠르고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상당히 잘해주지만은 남자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써도 여자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펑펑 쓰는 편이지만은 같은 남자끼리는 돈을 집착을 하는 편이 강합니다. 하지만 무죄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무죄사주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게 그냥 있으면 자기가 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하고 없는 대로 행동하고 그런 편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천간에 재성이 있는 남성분들보다는 무죄사주가 훨씬 더 낫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사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애운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중간중간에 여자분들한테 부담을 덜 주고 또한 친절한 매너를 계속 잊지를 않기 때문에 운과는 상관없이 썸을 타는 일도 많고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관 사주의 여자분들이 남성적인 면을 가지고 호탕하게 남성들과 어울리는 것 같이 무죄 사주를 가진 남성분들도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과 쉽게 어울리고 쉽게 친하게 지내고 또는 남자다운 모습을 약간 보이면서도 친절한 매너를 항상 잊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남자에 대한 호감을 계속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자신이 어떠한 여자분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배우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앞서 영상에서 언급을 했듯이 자신의 사주팔자에는 배우자 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일지가 배우자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일지가 배우자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연하를 사귀냐, 연상을 사귀냐, 동갑을 사귀냐, 또는 나이 많은 사람을 사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배우자궁에 대해서 배우자궁이라는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라는 연애운과 배우자는 대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인연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연애운과 배우자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인연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인관계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과 나와 이 사람이 서로 친하게 잘 지내느냐, 아니면은 서로 이야기가 소통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배우자가 이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연인에서 배우자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지, 첫눈에 반해가지고 남자분이 그 여자분을 쫓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연애가 된다거나 결혼이 된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가 있죠. 여성분에 대해서 불리한 점은, 사귀는 데에 대해서 불리한 점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장점만 있다고 하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이 장점이 곧 단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여성분에게 대해서 터치를 하지 않는 이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무관심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유욕이라든가 여자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한다거나, 또는 내 여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지만, 재성이 없는 무죄사주의 남자분들은 이런 일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와 잘 사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잘 사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여자분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곧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장점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여자분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않고 터치를 하지 않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간섭이나 터치를 하지 않는 점이 상대적으로 무관심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사주팔자에 재성이 없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없나요? 라는 질문들을 간혹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운이 왔을 때는 그게 용신이 관성이든 식상이든 인성이든 재성이든 똑같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재성이 기용신일 경우에는 관성이나 인성이나 식상보다는 오히려 돈에 대한 욕심이나 집착이 조금 강하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일 때 조금만 더 벌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말을 쓰죠. 예. 잘 되면은 대박이지만은, 크게 되면은, 잘못되면은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재성이 이제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장 강한 오행이라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단지 많을 뿐이지, 이것이 곧 돈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돈이라는 거는 뭐든지 내가 어떠한 행동에 따라서, 노동의 대가에 따라서 따라오는 일종의 부산물이고, 그에 대한 옵션이지, 재성운이 온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고, 재성운이 온다고 해서 돈이 나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재성운이 오고 재성운이 왔을 때에 따라서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쓰기는 쓰는데, 단지 평소 다른 운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쓴다라는 개념이 있다 뿐이지, 내가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 그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쓰는 거고,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만큼 그 안에서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영상을 촬영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상담가였습니다.